고혈압의 병태생리 1. 고혈압은 인류 역사에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과 같은 질환을 초래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의 병태생리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 고혈압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 약 2에서 5%만이 심장질환이나 부신질환으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뚜렷한 혈압 증가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붙입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 중에 약 90%가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혈압의 병태생리를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을 이해하고,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이런 균형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정상 혈압 상태에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심장과 혈관의 균형 잡힌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고혈압 환자에서 이런 상호작용의 밸런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인에서 심장과 혈관의 상호작용과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질환 단계별로 심근과 혈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고혈압이 잘 발생되는 위험 요소와 표적 장기 손상이 발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심장과 혈관의 생리. 정상 심장과 혈관의 생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이 순환하면서 수행하는 기본 역할은 심장이 박동할 때 분출된 혈액의 흐름으로 발생한 혈액의 압력 차이에 의해 압력이 낮은 곳으로 혈류가 생겨 장기와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평균 동맥혈압은 심박출량과 전체 말초혈관 저항에 비례하는데, 이때 심박출량은 좌심실의 박동 기능에 의해 발생하며 많은 요소가 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정맥 혈류량과 이완기말 좌심실 부피인 전부하, 좌심실 심근의 수축 능력, 후부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말초혈관의 저항은 작은 동맥과 직경이 3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동맥인 세동맥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동맥의 직경의 감소가 전체 말초 저항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런 세동맥의 직경 감소는 세동맥벽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의 수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은 평균 동맥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혈압은 크게 심박출량과 혈관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심박출량은 맥박수와 1회 박동량을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회 박동량은 심장을 얼마나 세게 짜느냐와 정맥에서 혈액이 얼마나 심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정맥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은 전체 혈액량과 정맥의 압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전체 혈액량은 중추신경계의 목마름 중추에 의해서 물을 마시는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콩팥과 부신 피질에 의해서 수분이 재흡수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정맥의 압력은 교감신경과 부신수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결국 교감신경과 부신수질은 중추신경계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한편 혈관 저항은 국소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감신경계와 부신수질에 의해 조절되는 안지오텐시노겐 2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혈관에 연결된 신경들에 의해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그 밖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혈관의 가장 안쪽을 구성하는 내피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과 수축시키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혈관의 긴장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혈관 내피는 혈관 내의 혈압과 박동성 혈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수압, 주기적 신축성, 유체전단 응력 등 혈역학적인 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혈관 내피세포는 혈전이 생성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활성화 과정을 억제하고 혈소판 응집을 막는 물질을 합성, 분비하며 섬유수의 용해를 촉진함으로써 혈관 내 혈류의 흐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을 형성하는 혈관 평활근의 1차 기능은 혈관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혈압의 유지에 중요합니다. 고혈압의 혈역학. 고혈압 발생에 있어 심박출량과 세동맥에 의한 말초 저항은 동맥의 혈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심박출량을 가지고 있으나 말초 저항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급한 대로 말초 저항은 동맥의 벽이 평활근 세포로 이루어진 세동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평활근 세포의 수축은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고혈압 약제 중 칼슘 억제제가 평활근 세포의 수축을 방지하여 혈관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볼 수 있는 동맥벽에 있는 평활근 세포의 지속적인 수축은 안지오텐신에 의해 세동맥벽이 두꺼워지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와 비가역적인 말초 저항 증가를 초래합니다. 초기 고혈압의 혈역학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성인 고혈압 환자에서 말초혈관 저항은 심신의 안정 시에 정상을 유지하고 오히려 심박출량 증가와 심장 박동수 증가가 혈압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젊은 고혈압 남성 환자를 20년 가까이 경과 추적해보면 고혈압 초기에는 높은 심박출량과 상대적으로 정상인 말초혈관 저항 수치를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 고혈압이 오래될수록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초기에는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 없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로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초 저항의 증가는 이런 고혈압 발생 초기에 심박출량 증가에 따른 혈관 압력의 증가가 모세혈관에 영향을 미쳐 각 장기의 혈류 항상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고혈압 환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축기 고혈압은 특히 17세에서 25세의 어린 고혈압 환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년기, 이완기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세에서 50세의 중년 고혈압 환자에서는 이완기 고혈압이 주로 발견되며 수축기 혈압은 정상이거나 이완기 혈압과 마찬가지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발생 초기에 이완기 혈압이 증가되어 있을 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수축기 혈압까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된 기전은 전신의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이며 이에 반해 심박출량은 부적절하게 정상을 유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는 어떨까요? 연령이 55세 이후가 되면 수축기 혈압은 140mm 이상이지만 이완기 혈압은 90mm 이하인 수축기 고혈압이 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한컷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수축기 혈압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이완기 혈압은 50대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음 그림입니다. 젊을 때에는 혈관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수축기의 혈관이 신축성 있게 늘어나고 이완기에 줄어들면서 혈압 변화를 감쇄시키는 반면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혈관이 딱딱해져서 신축성이 떨어지므로 수축기와 이완기 때 혈압 변화가 더 커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중심 동맥파형. 맥압은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것으로 혈압의 변화 정도를 말합니다. 수축기 말 변곡점을 지나 더해진 맥파는 수축기 중심 동맥압을 증가시키며 증대압과 맥파의 비율은 증대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수축기, 이완기 혈압의 큰 차이는 맥압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이렇게 맥압이 증가하는 기전은 고혈압 환자에서 중심동맥이 경직되고 말추혈관의 분지 부위로부터 반동되는 맥파의 반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축기 때 심장으로부터 말추혈관으로 전파된 맥파가 말추혈관의 분지마다 반동 맥파를 형성하고 되돌아온 반동 맥파가 경직된 혈관으로 인해 빠르게 중심동맥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대동맥 판막이 닫히기 전, 즉 수축기일 때 도달하게 되면 결국 수축기 대동맥압의 증대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위험인자. 고혈압 발생의 위험인자는 조절 불가능한 요소와 조절 가능한 요소가 있습니다. 조절 불가능한 요소로는 종족, 나이,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백인보다 흑인에게 고혈압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면 혈압이 높아도 정상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남자는 55세, 여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유전적인 요소는 어떨까요? 양친이 모두 고혈압이면 자녀의 약 80% 정도에서 고혈압이 발생하고 양친 중 한쪽이 고혈압이면 자녀의 25에서 40%에서 고혈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약 3분의 1가량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쥐아스를 이용한 고혈압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고혈압의 원인 유전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혈압이 단일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혈류량, 수분 및 전해질 대사 관련 유전자, 혈관벽 비호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고혈압 관련 유전자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 안지오텐신오겐 유전자, 레닌 유전자 등이 있으며 이들 유전자 다형성과 고혈압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절 가능한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살이 쪄서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3배 이상 고혈압에 잘 걸리고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많다고 합니다. 살이 찌고 체중이 늘면 더 많은 피가 배달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심장과 혈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 체중이 늘면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됐고 인슐린은 체내의 물과 소금을 저장하려는 작용이 있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방분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고혈압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자가 체중을 4.5kg 정도만 감량해도 혈압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며 10kg 정도 줄이면 염분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혈압이 일부 내려간다고 합니다.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에 중요합니다. 또 운동이 부족하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운동 부족은 고혈압 위험을 상승시킵니다. 또 다른 고혈압의 위험인자로서 담배를 들 수 있는데 담배 속의 니코틴을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딱딱하게 만들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담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산소 부족을 가져와 더 많은 피의 배달을 요구합니다. 과다염분 섭취도 고혈압의 위험 요소입니다.
하루에 20g 이상의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사람은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데 그 이유는 염분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말초혈관의 저항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인체는 물의 배출을 줄여서 체내의 소금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과민하게 와서 염분을 조금만 섭취해도 많은 물들이 체내에 고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피의 양이 늘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염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3분의 1이 이런 증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분 예민성이 없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저염식에 의한 혈압 강화 효과가 관찰되기 때문에 염분 제한은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염분 예민성 고혈압은 신손상, 교감신경계 항진, 레닌 안지오텐신계 항진, 칼륨 섭취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해 신혈관 수축이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염분의 재흡수가 촉진되어 체액이 저류되어 혈압이 상승한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 중 일부만이 염분 예민성을 보이고 고염 시기에 의해서 일부의 환자만이 혈압이 상승한다는 사실은 염분 저류가 고혈압 발생의 절대적인 요인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식생활과 관련된 고혈압의 위험 요소로는 칼륨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칼륨의 섭취가 적으면 염분이 체내에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러면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서너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많이 증가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고혈압을 일으키는지 그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성에서 피임약의 복용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임약의 복용 시에 고혈압 발생 환자의 대부분이 6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경증 내지는 중등증의 고혈압이 나타나고 약을 끊으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정상화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임약 복용자의 약 7%에서 고혈압이 발생하므로 고혈압이 평소에 있다든지 신장에 이상이 있다든지 임신 중에 고혈압이 있었다든지 비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임약 복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혈압 상승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은 혈압 상승 작용뿐만 아니라 교감신경, 흥분작용 등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 고혈압 이외에도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일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서 혈관과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 고혈압 환자는 후 부하가 증가되는데 이에 반응하여 심장과 혈관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증가된 혈압은 라플라스의 법칙에 의해 혈관벽을 긴장시킴으로써 얇은 벽을 가진 혈관에 대해 증가된 부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혈관 및 심장벽에 가해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혈관이나 심장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내경이 줄어듭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벽이 얇은 튜브에서 혈관벽 스트레스와 긴장이 작용하는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녹색 화살표는 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힘인 긴장을 말하고 파란색 화살표는 전단 응력 또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혈관벽에 작용하는 긴장은 혈압과 내경에 비례합니다. 한편 혈관의 전단 응력이 혈관 리모델링에 더 중요한데 전단 응력은 혈관벽에 작용하는 긴장에 비례하고 혈관 두께에 반비례합니다. 즉 혈압이 높아졌는데 전단 응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혈관벽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근과 혈관이 고혈압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고혈압은 심장에서는 구심성 리모델링 구심성 비대, 그리고 이심성 리모델링을 보여줍니다. 반면 혈관에서는 내적 부형영화 리모델링 및 내적 비대성 리모델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고혈압에 의한 심장의 구조적 변화는 심비대와 리모델링으로 나타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심근 중간벽의 섬유 수축력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리모델링은 고혈압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고혈압 환자에서는 심근 중간벽에 가해지는 증가된 긴장 때문에 섬유 수축력이 감소한 것을 극복하여 심구연료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에서는 증가된 후 부하에 의해 상대적으로 심근 수축력이 감소하면 심비대가 생김으로써 정상 심구연료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심구연율이 정상이나 심비대가 발생하면 고혈압 환자의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심비대와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비대와 리모델링이 일어나면 적극적인 이완기 부전이 발생하고 관상동맥 예비 혈류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내피세포 기능 이상이나 작은 동맥 협착, 미세혈관 허혈, 혈관 주위 섬유화, 그리고 심근세포 비대 등의 기전으로 설명됩니다. 관상동맥 예비 혈류량이 감소하면 심근허혈의 위험이 있고 좌심실 이완기 부전이 발생하면 이완기 때 좌심실 내 압력을 충분히 감소시키기 위해 심장의 등용성 이완기 시간이 증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기 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혈류 유입이 완전하지 못하게 되어 좌심방 용적과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완기 심부전이 진행할수록 좌심실의 간질 내 섬유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좌심실의 수능도가 감소하면 이완기 때 혈액이 좌심실로 유입되는 좌심실 충만 시기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완기 좌심실 혈액 충만에 이상이 생기면 초기에는 증세가 없으나 좌심실 수능도가 감소하고 심장이 딱딱해질수록 이완기 말 좌심실 충만이 감소하여 결국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어 만성 피로와 같은 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폐부종이 생기게 되어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장의 수축기 기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심부전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맥 리모델링과 기능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동맥의 리모델링은 심장의 리모델링과 유사한 경과를 거칩니다. 동맥혈관의 리모델링을 막기 위해서는 증가된 압력이 동맥벽에 있는 혈관 평활근 세포와 세포의 기질에 가해지는 혈관벽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혈관 내의 혈액의 흐름도 동맥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혈액의 흐름에 의해 혈관벽에 가해지는 전다 능력은 혈관벽의 마찰력을 증대시킵니다. 이때 증가된 전다 능력에 반응하는 것이 혈관의 내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혈관 활성 물질들은 혈관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고 내피세포 증식을 일으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심장과 혈관의 생리, 고혈압의 혈역학과 위험인자, 그리고 혈관과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심박출량과 전체 말초혈관 저항에 의해 결정되며 증가된 말초혈관 저항은 고혈압의 주요한 소견입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좌심실의 이완기 혈액 충만 부전은 초기에는 증세가 없으나 종국에는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인 이완기 심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성인 고혈압은 말초혈관 저항은 정상이나 심박출량과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중년의 고혈압 환자는 이완기 고혈압이 우세하며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수축기 고혈압이 더불어서 발생합니다. 노년기 고혈압은 수축기 고혈압이 특징이며 맥압과 증대 지표가 증가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혈압이 잘 발생되는 위험인자가 있는데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와 교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심비대와 좌심실 리모델링, 동맥의 리모델링은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의 증가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발생하며 이에 의해
고혈압 환자에서 각 장기에 도달하는 혈액의 압력을 낮추고 감소된 심장 박출량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의 병태생리 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병태생리 1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의 병태생리 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